안녕하십니까. 2013년 11월의 3주차 경마,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경마를 준비하는 필사즉생 장석입니다. 자, 11월 3주차 필사즉생 측정에 앞서서 한 주간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신 가족분들께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나눴던 장석이 인사 올릴게요. 자, 오늘 서울 기준 영하입니다. 영도인데 지금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한 영하 2도 정도 되고요. 19일 화요일은 영하 2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 이번 주 내내 영하권을 오르내리면서 추운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제는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짜릿발 스모그가 요즘에 굉장히 극성을 부리면서 감기하고 기관지를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주위에. 특히나 이번 감기는 비염하고 기관지염까지 한번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오래 하시고 한 번 더 걸려버리면은 이게 또 쉽게 낫지 않아요. 기온차도 크고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해피는 안 아프고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매주 시행되는 마판에서 돈 좀 많이 따면서 말입니다. 3주차 경마가 마무리됐고 4주차 경마를 코앞에 뒀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마 얘기 좀 할게요. 자, 12월 3주차는 아주 화려한 배당들이 쏟아지면서 오랜만에 경마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 결국 경마가 가장 재밌는 거는 배당에 상관없이 돈을 따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계속해서 저 배당이 나오면은 사실 흥미라든가 어떤 기대치가 떨어집니다. 기대치가 떨어져요. 배당들이 빵빵 나와줘야 나도 경마를 하면서 뭔가 크게 한 방 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그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10월까지는 그런 큰 기대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11월 들어오고 모레가 교체가 되면서 경주일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평균 배당들 자체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복승식 배당이 1000배당이 나왔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굉장히 많은 배당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돌아오는 11월 4주차부터는 이제 하이군 레이스가 많아집니다. 1군 경주가 12월 말까지 없어요. 상금체제 문제로 12월 말까지 1군 경주가 없어지고 하이군 레이스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하이군 레이스가 많다는 얘기는, 드러나지 않은 전력들의 마필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배당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결국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 경마로 돌아오면서 결국은 누가 세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의지 있게 승부를 때리느냐, 그거 싸움이거든요. 앞으로의 경마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월 3주차 베스트 앤 워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주차 베스트 앤 워스트. 지난주는 누가 뭐래도 이제 문세영 기수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되죠. 양일간 프로 기수 최다 기승이 16두에 마필의 기승을 해서 8승, 그리고 2착 3회, 복승률이 68%, 거의 70% 육박을 했고요. 승률도 50%를 넘나들면서 상당히 믿기 힘든, 이게 몇 마리 타지 않으면서 복승률이 높은 거와 많은 마필들을 기승한 상태에서 이런 복승이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일간 어찌 보면 이제 자기가 탈 수 있는 맥시멈의 마필들을 탄 상태에서 이 정도의 복승률이 나왔다? 이거는 당분간도 조금 나오기 힘든 기록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구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박태종 기수에 이어서 900승 고지에 올랐으면서 1000승 고지에 9분응선을 넘어갔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대 천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기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년 들어서 사실 조경호 기수라든가 최범현 기수라든가 조인건 기수가 좀 평범해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독보적인, 더구나 지난주 문세영 기수의 기승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 스마티 문학이었죠.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에서 스마티 문학이 확실하게 부활을 했어요. 물론
상대를 압도하는 경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입상이 나오면서 오랜 공백기에서 벗어나는 느낌. 특히나 12월에 있을 그랑프리 펜트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지난주 우승으로 인해서 이제 스마티 문학이 그랑프리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단초가 제공이 됐어요. 특히나 금년도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눈에 띄는 두드러진 마필들이 터프인 같은 경우가 약간 하향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스마티 문학의 부활이 가장 주목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오는 12월달 그랑프리에서 과연 스마티 문학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독주체제로 들어선 문세영 기수의 기승, 그리고 기복이 많지 않다라는 점. 2013년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기수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독체제로 들어간 문세영 기수. 단순히 독주체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배팅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상을 하는 제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있는 기수가 있다라는 거. 대단히 크거든요. 앞으로도 문세영 기수가 기복 없이 정말 믿고 배팅할 수 있는 기승을 꾸준히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작은 반란이 있었죠. 자, 지난주 배당의 중심에 사실은 의외성을 가진 기수들이 좀 많았습니다. 유재필 기수의 오랜만에 기승이 나왔었고요. 한선혁 기수도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입상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주 입상을 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85년생으로 2010년도 6월에 데뷔를 해서 이제 기수년차 4년차로 들어가는 복승률 5%대 존재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26조 소속의 박종현 기수가 지난주 우승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입상을 2번이나 만들어내면서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입상을 하는 기수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입상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과천벌의 기수들이 한 100명까지 되거든요. 이런 기수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이렇게 뭐 의외성을 좀 만들어내줘야 배팅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예상이라든가 분석하는 배팅하는 입장에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짜릿함까지도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약간의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기수들이 꾸준함 속에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결과물을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특정 한 4-5명의 기수들이 입상을 나눠 가지면요, 나머지 기수들이 맥을 못 쳐요. 근데 지금처럼 대가리, 문세영이라고 하는 대가리 딱 선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그만하다. 특정 마필들, 밀어주는 마방 마필들 위주로 몰면서 끌어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배당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경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좀 더 다양한 생각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11월 3주차 베스트는 900승에 오른 문세영 기수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워스트로 선정할 수 있는 기수들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부진을 겪고 있는 기수들이 아직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인권 기수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을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워스트로 선정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승했던 마필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마필들이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정됐던 결과물이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베스트 워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문세영 기수의 900승, 그리고 믿기 힘든 70%대 복승을, 이게 아주 두드러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기수들의 반란. 근데 쭉 보니까 이 기수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어떤 특정 마필을 가지고 어떤 이런 모습 자체들이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베스트 원 워스트는 정리를 하겠고요. 자, 11월 3주차 재결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승 정지까지 이어진 기수들이 좀 있어요. 토요 3경주, 토요 5경주, 일요일 4경주, 일요일 8경주, 일요일 10경주 총 7명의 기수들이 정지를 당했는데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제
출발, 진로 변경, 그리고 채찍. 지난주도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좀 마사회 측에서도 뭔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좀 해야 된다. 그거 같아요. 기수들이 처음부터 독하게 몰고 나오고 레이스를 흐트러버리면 배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마사회 기축대로 따진다면요. 이거는 기수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내가 한 마리 제대로 쏴먹고 한 주 쉴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경마는 야리조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윤영민 기수, 김기배 기수, 이찬호 기수, 두소, 그리고 유재필, 정평수, 이혁. 이런 기수들이 전부 기승정지 1일, 그리고 이제 두소 기수가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7번마에게 이제 방해를 주면서 기승정지 2일, 이찬호 기수 역시도 직선주로 해서, 결승 직선주로 해서 타마필에게 진로 변경을 하면서 방해를 주면서 2일. 일단 이 두 명의 기수가 기승정지 2일이고요. 일단 4주차에는 모습을 못 드러내요. 그리고 윤영민, 김기배, 정평수, 이혁, 유재필 같은 경우는 이제 토경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기승정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요. 윤영민 기수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기승정지 그 회차분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유재필 기수라든가 특히 유재필 기수가 다음 주를 안 받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토요경마 때 기승정지를 당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 주에 뭔가 유재필 기수는 한따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재결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요. 역시나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발주, 진로 변경, 채찍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몇몇 기수들이 매주 이런 정지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11월 3주차 재결 상황 뭔가 이제 큰 뭐 저건 없었는데 좀 잔잔하게 진로 변경 때문에 기승정지를 당한 기수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3주차 재결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3주차 짚고 가야 할 레이스를 한 번씩 붙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부터 이거 같아요. 11월 3주차 장석의 승부에서 알아본 경마의 유형. 경마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 유형을 통해서 어떤 특정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레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주차 장석의 승부에서 본 경마의 유형.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레이스는 토요일 오경주입니다. 자, 장석의 첫 번째 승부처였어요. 장석의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토요일 첫 번째 승부처였고 전반부 큰 배당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 같은 경우는 적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 상태에서 토요경마 전반부 레이스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경주가 바로 오경주. 자, 이 경주가 왜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이제 본 예상에서 충분히 풀어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가장 큰 포인트 첫 번째 11번마 블루사파이어.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인기 많은 그만큼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인기도 있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자, 블루사파이어는 장기간의 휴양. 물론 능력검사 때 나쁘지 않았고 조기 때도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고랭 공백기 끝에 최외곽 게이트 1200에서 이게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지 않고 뭐 조인권 기수라든가 한창민 기수라든가 뭐 유재필 이렇게 탔으면 배팅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게 불안했고 내치게 1번마 첫 선택 3번마 요동장군 특히나 3번마 요동장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말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놔주고 있거든요. 결국 마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1번마 첫 선택. 사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성이었던 게 5착 승운이었거든요.
근데 마무리 조교가 굉장히 약했어요. 결국 뭐냐면은 이번 경주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이 전부 불안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마 새로운 신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찬호의 감량, 박태종의 특급 최선을 다했거든요. 걸음이 안 나와요. 결국 이 레이스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경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석이 선택한 카드가 뭐냐? 바로 한성열 기수가 기승한 4번마 장수비전입니다. 사이즈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번 경주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선행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행마가 없었어요. 그나마 3번마 요동장군이 3번마 요동장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앞에서 흔들어는 되는데 선행을 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스피드를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지 선행마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4번마 장수비전 같은 경우는 데뷔전이었던 신선 빅토리 게임부터 시작해서 최근 레이스를 쭉 보면은 계속 던져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이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번에 선행을 나갈 레이스를 만났구나. 더구나 이마필 같은 경우는 한성열 기수가 세 번째 기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기승이었던 9월 경주에선 조교를 아예 안 한 상태였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조교가 된 상태였거든요. 상대가 강한 상태에서 선행을 못 나왔단 말이죠. 톱10이 미끄렀던 경주였기 때문에. 근데 또 한 번에 한성열 기수가 기승하면서 조교까지 이빨 끌어올린 상태. 이거는 충분히 여기서는 성렬이가 선행을 나가는 경주가 맞구나 예견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석은 장수비전을 놓고 때렸습니다. 자,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움직임을 보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동장군이 뚜렷하게 놔주기 전까지 뚜렷한 변화가 오기 전까지 배팅을 못하는 근거. 왜냐하면 레이스를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왜 11번마 블루사파이어가 공백기를 둔 상태에서 외곽이라는 약점이 문세원 기수가 기승했어도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 자, 1200m 5군 경주입니다. 자, 밧줄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예상했던 대로 한성열 기수가 선행을 이빨 밀고 나왔고요. 여기서 의외성이 이제 5번마 댄싱리치였어요. 데뷔전에서 걸음이 아예 안 나왔단 말이었거든요. 근데 별 추진을 안 하고 선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장수비전에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2선에 붙어있던 말이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지금 외곽에서 세영이가 자리 전면 못 잡고 있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죠. 이건 예견됐던 일이에요. 4코너를 선회를 하고 문세영 기수가 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걸음은 없고 지금 이쿠야스 기수는 맨발 아래 누워있고 자 4를 잡을 수 있는 마필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4의 전개가 그냥 쉽게 가는 거였어요. 쭉 뻗는 거거든요. 쭉 그냥. 그 사실은 여기서 따라오는 마필들이 퍼지면서 2번마 새로운 신 1번마 이쿠야스 날라와야 되거든요. 야 근데 여기서 의외성인 게 뭐냐면은 잘 보시면 김기배 기수가 이게 지금 애매하게 탔어요. 자, 그러면서 4번, 5번 막권이 그대로 꽂았다. 배당이, 쌍승식 배당이 486.2배가 나왔습니다. 486.2배.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인기도에 따른 그만큼의 값어치가 없는 인기마들이 나온 경주는 배당이 나온다. 두 번째, 보통 이런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에선 선행마가 유리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런 경주에서 안화를 잡았을 때, 배당만을 잡았을 때는 구멍수를 아끼면 안 된다. 이런 경주는 드러나 있는 마필들이 불안 구석이 많으면은 의외로 가려진 쪽에서 포커스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쌍승식 480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포인트. 장수비전은요, 지금 뛰는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최적의 적거를 가지고 뛴 겁니다. 그래서 이마필 같은 경우는 다음에 투자하면 5군이거든요. 지금 이런 컨디션은, 이런 건격 갖고는 5군에서 고생 많이 할 말이에요. 별 족보가 없는 말이에요. 반면에 5번마 댄싱 리치. 한마디로 끌렸다. 끌렸어요. 레이스를 잘 보시면은
이거는 제대로 승부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승부했으면요, 제가 봤을 때 한 3마신 이상은 대가리 가는 승부였어요. 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빵! 하고 터진 경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류의 레이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레이스가 딱 걸리면요, 무조건 배당 쪽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레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레이스. 이게 뭐냐면은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올 행주야. 근데 이걸 쥐어짠단 말이죠. 물기를 빼려고. 그게 믿을 수 없는 인기마들이 출제하는 경주예요. 그런 경주는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특정 레이스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레이스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자, 이 레이스는 마른 행주를 짜는 경주다. 그럼 뭐냐? 인기만을 믿을 수 없다는 거다. 배당을 째야 한다. 이런 류의 레이스에선 철저하게 작전만 위주의 배팅을 해야겠고, 그 작전만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앞이 엄청 빠르든가 아니면 뒤가 엄청 높든가, 배당마 중에. 그거 하나 놓고 들어가면은 승부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스 토요 5경주. 자, 11번마 블루사파이어를 완전히 지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배팅권에서 완전히 접어내고 3번마 요동장군, 4번마 장수비전을 쌍복의 대가리로 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큰 실수는 그거였죠. 좀 더 폭넓게 가져갔어야 된다. 근데 경마라는 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마 예상을 끝나고 딱 있는데 어떤 분께서 오셔갖고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성을 들었는데 인기마들이 다 불안하다고 하고 4는 무조건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이분이 4를 놓고 인기말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는 말만 다 사버린 거예요. 10,000원씩 전부 다 싹 다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배팅을 잘하신 거다.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배터와 그 예상가의 이런 조합은요, 합이 맞아야 돼요. 제가 마번대로 다 맞추잖아요?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예상 안 합니다. 못하는 족발랐다고 예상을 합니까? 배팅하고 그냥 한 달에 그냥 한 주에 가서 몇백만 원씩 먹고 그냥 편하게 살지. 골 아파가면서. 근데 저는 왜 예상가를 하냐면 이거예요. 배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저는 예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봐드리는 거예요. 이번 경주가 인기만 싸움이냐 배당만 싸움이냐. 배당만 싸움이면 뭘 놓고 해야 되느냐. 인기만 중에서 뭐가 불안하냐. 이것만 잡아줘도 바꿔면 저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중까지 나온다? 이거는 완전히 황불하죠. 이걸 여러분들께서 문자든 음성이든 같이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그걸 또 잘 엮어서 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합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자를 보낼 때 평이하게 보내는 편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문자를 보낼 때 보통 이제 문자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토요일 5경주, 추천 경주, 4-5 힘주고, 4-5 이렇게 보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앉지 않습니다. 그 짧은 문구 안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추천 경주, 11번 블루사, 10일. 상태 불안. 4번 단독선행, 찬스. 4놓고 모모.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여러분들께서 10일은 불안하고 인기마가 좀 불안한 상태에서 4가 이번에 선행을 나가는구나. 그러면 찬스구나. 그럼 4를 놓고 인기마가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번에 999 막권을 못 잡아도 여러분들께서 이걸 딱 해서 잡을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와의 합의예요. 합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드리는 마법만을 가지고 무조건 내가 배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그런 분들께서는 배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음성에 대해서 신경 엄청 쓰냐면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다가서는 게 맞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께서 딱 듣고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내가 배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부합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첫 번째 관심경주를 5경주로 선정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그게 딱 부합이 됐기 때문에 이 레이스를 한 번쯤은 직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레이스 들어갑니다. 바로 토요 6경주예요. 자, 이 레이스가 정석이 5경주에 이어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였습니다. 이 레이스가 제가 원래 후다를 깠죠. 스트리트 명문을 인정하고 가겠다. 노리고 가겠다. 방송에서부터. 근데 현장에서 제가 대가리를 바꿨습니다. 저는 어차피 1번마 유노닷 아이원트는 인정을 못했어요. 이거는 단거리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대가리를 바꿨습니다. 자, 왜 대가리를 바꿨는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6경주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현장 상태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마 유닛 아이원트부터 시작해서 8번마 하트로이까지 한 마리 한 마리 예시 상태를 쭉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마 유닛 아이원트 15kg가 불었어요. 보통 선행마들은 여러분들이 말 보실 때 아셔야 돼요. 선행마들은요 저렇게 늘어지면 안 돼요. 선행마들은 일단 갱기가 살아야 돼요. 2번 스트리트면 3번 군장 쭉 보세요. 일단 그리고 끝나 말씀드릴게요. 쭉 보십시오. 3번마 군장 4번마 이제 고려스타가 나옵니다. 4번마 고려스타. 만약에 유닛 아이원트가 이 상태만 됐어도 버텼어요. 이 상태만 됐어도. 그리고 5번마 나는 전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 6번마 골든러시. 그리고 7번마 코드에이스. 그리고 8번마 하트로이가 지나갑니다. 자, 쭉 보셨죠? 여러분들께 한번 대묻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을 꼼꼼히 보셨다면 과연 뭘 놓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예시 상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은요. 아, 7은 왔다. 7은 그냥 왔다. 1번부터 8번까지 말 상태를 쭉 보면요. 7은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7 좋구나라는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말을 대가리를 바꿨어요. 7로 바꿔버렸습니다. 7은 무조건 대가리다. 무조건 대가리다. 1번마 유닛 아이원트 너무 무겁다. 믿지 마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8번마 하트로이는 완전히 많이 늘어졌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유닛 아이원트처럼 선행마들은 갱기가 떨어지면 아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예시장에서 말을 쭉 보면서 갱기 떨어진 선행마들이 입상하는 확률 자체는요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마들은요 갱기가 살아야 돼요. 완전히 말 자체가 이게 이거 좀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게 좀 중심 자체가 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목 부분 자체가 늘어지면 안 돼요. 반대로 취만 다릅니다. 취만은 늘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늘어지면 안 되겠죠. 늘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레이스는요 8번마 하트로이가 말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7번마를 제외하고 말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나마 5번마 나는 전설, 특히나 4번마 고르스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워낙에 그 이전에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지, 제가 봤을 때 고르스타는 차기 경주 때부터는 무조건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번마 하트로이가 지구력을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왜 이 두 번째 레이스를 관심 레이스로 했냐? 사전 예상도 중요하고 조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그거예요. 현장. 배팅의 최종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지나갈 관문은 현장 상태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유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변해요. 목요일에 조교가 겁나게 좋았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토요일 걸치면서 컨디션이 다운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시장이에요. 그래서 장석은 육경주에서 고집스럽게 봤던 마피를 밀고 들어갔던 게 아니라 바로 7번마 코드에이스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쌍복으로 추천을 드렸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에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현장 상태. 그리고 이거 똑같아요. 저도 이제 문자를 보낼 때도 제가 이 레이스를 문자 어떻게 보냈냐면은 토요역마 6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 7번 현장 최고 보던 중 최고 쌍복. 그겁니다. 모든 레이스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걸 다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을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일부러 경주 동영상이 아닌 현장 예시 상태를 끌어들였던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7번마 상태가 어땠는지. 끝장이었습니다. 완전히 끝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주. 토요일 10경주로 들어가죠. 자, 이 토요일 10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 예상에서 1번마 라이크 더 선과 2번마 임페투스의 저배당 막고는 씹어라! 무조건 씹어라! 말씀을 드렸어요. 1번마 라이크 더 선은 직전 10월 20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그 말씀드렸어요. 말이 꺾였다. 말이 많이 안 좋다. 조교 때 꺾였다. 근데 우승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입상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우 진짜 세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말이 기세를 쭉 타다가 한번 꺾인 말들이 있잖아요. 계속 꺾입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라이크 더 선은 진짜 불안한 말이다. 정말 불안하다. 2번마 임페투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직전에 2군 경주 입상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경주 이긴 상대들이 브라운 테리엇, 해피필드, 키토산 족보 없는 말, 크게 족보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석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현장에서 11번마 매니피 매직이었습니다. 자신 있다! 한마디로 보던 중 최상이다. 현장에서 어떤 예사가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대끼리 아니냐? 그냥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일은 말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마피를 보면서 정말 최고로 안 좋습니다. 2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레이스가 1, 2가 다 부러져도 알소리 못합니다. 근데 아버 그러더라고요. 그럼 넌 뭐 보냐? 제가 지금까지 한 번쯤 안 했던 말인데 매니피 매직은 다른 건 다 입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매니피 매직이 2군에 올라와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교 때 말이 없냐면은 그냥 이건 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 좋습니다. 근데 워낙에 나이가 좀 있는 마필이고 바닥 추인 마필이라 잘 장담을 못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매니피 매직의 상태는 지금까지 최근 7개월, 8개월 동안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뭐 놓고 했냐? 매니피 매직이요. 자신 있거든요. 1, 2가 불안했던 이유가 뭐였냐? 제가 현장 2예상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1의 상태가 이렇고 2의 상태가 이렇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태를 떠나서 전개를 뿌려줄 수 있다. 왜냐? 3번마 그마킨, 4번마 맥켄지 보이, 5번마 명수재, 7번마 주말환이, 외곽의 10번마 돌풍질주까지. 대강 봐도 이것보다 빠른 마필들이 대여섯 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마필들이 외곽에 나가면 편한데 내 측에서 갇힐 수가 있다. 그럼 결국은 빠른 마필들이 많은 상태에서 1번이든 2번이든 분명히 초반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힘을 쓰고 나올 거다. 그러면 1400이라는 거리 자체가 발주하거나 4코너까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쓰는 만큼 직선에서 허부적될 수가 있다. 결국 이 레이스는 뭐냐? 바닥 추입 싸움이다. 그래서 10일이 대결이다.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일 10경주. 자, 예상했던 대로 1, 2번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곽에서 쭉쭉 마필들이 밀고 나가죠. 그리고 1, 2번이 정말 제가 원했던 그런 딱 예상이었어요. 내층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쭉 밀고 나옵니다.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게이트 2점이죠. 억지로 선입권에 붙여버렸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이 순간에 이 마필들은 힘을 어느 정도 다 쓰고 온 거예요. 이 순간에. 보면은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숨을 지금 못 쉬고 있어요. 숨을 한번 쉬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밀고 나옵니다. 왜냐면 페이스가 빠르니까. 놓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밀고 나오거든요. 바깥에 돌붕치가 쭉 나오면서 마필 자체가 쫙 늘어져요. 자,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게 누굽니까? 2차로입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 안 했어요. 왔구나 싶었어요. 왜냐? 이 정도로 끌어버리면 이건 다 씁니다. 그냥 다 걸어가요. 뻔해요. 다 걸어갑니다. 자, 4코너 돌고 맥켄즈가 쭉 뻗지만 늘어지고 잡으러 올라오죠. 근데 잘 보시면요. 걸음들이 애매하죠. 걸음들 보세요, 지금. 거의 다 그쪽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러면서 외곽에 누가 날라오냐? 2차로 기수가 그야말로 불꽃 추입.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자, 통과했습니다. 이게 지금요, 상대적으로 11번이 빨라 보인 것 뿐이지, 11번도 세게 날라온 게 아니에요. 앞에서 완전히 서버리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강손이 맞춤으로 왔어요. 얼마나 레이스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레이스가 완전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매니피 매직의 걸음은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쌍승식 250배. 이거예요. 배당을 여러분들이 째고 들어갈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배당마가 보여. 근데 상대 말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만 보고 배당을 벗고 들어가면요, 절대 못 잡아요. 배당마라는 건요, 배당마가 잘 뛰어서 배당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인기마가 불안했을 때 배당마가 그 틈을 찍고 들어왔을 때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배당마가 나왔어. 그러면 단순히 이거 갖고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상대마가 불안한가 안 불안한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매니피 매직 나오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매니피 매직은 완벽한 조건 하에 들어왔다는 마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라이크 더 선은요, 제가 봐서는 당분간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통 상세를 쫙 타다 말이 꺾이잖아요? 특히나 이게 꺾인 게 지금 뭐냐면 조교 때 말이 계속 지금 무거워요. 이게 연투 치고 올라올 때는요,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냥 일구마 같은 포스였거든요. 근데 직전부터 확실히 꺾인 거예요. 이번에 꺾인 게 아니라 지난번부터 사실 말은 안 좋았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조건이 떨어졌기 때문에 입상을 했던 거였고, 분명히 이런 마필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상태들이. 1차 조시가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2군에서 승군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쭉 들어가요. 이게 살짝 승군이에요. 제가 봐서 이 라이크더스는요, 최소한 5개월 이상 고생합니다. 2군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 빼시면 돼요. 좋아질 때까지. 세 번째 경주. 바로 토요일 10경주. 제가 지금 5경주, 6경주, 10경주 3개 레이스를 딱 선정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당을 잡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배당은요, 인기마가 단단한데 내가 조교 때 본 배당마가 상태가 좋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배당이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그런 마디 터뜨리는 거는 인기마들이 불안했을 때 그 마패들이 빵 하고 들이댔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를 좀 볼게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가장 아쉬움을 남겼던 경주가 사실은 일요일 11경주였습니다. 자, 어떤 레이스였냐면은
은밀한 승부였어요. 누구나 알고 싶지만 아무나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삼정불패가 지금까지 정말 쉽게 왔는데 이거는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불안하다. 제가 현장에서 쭉 말씀드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거는 정말 한번 배팅을 빡시게 한번 해야 된다. 뭐냐? 스마티 문학. 자, 스마티 문학은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된다. 왜냐? 그랑프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든 승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스마티 문학 본 예상에선 한방 받치기도 없었어요. 현장에선 제가 워낙에 변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말을 놓고 좀 배당을 좀 찢었는데 바로 7번마 당대전승이었어요. 내가 당대전승은 1군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보면서 그야말로 최고.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정도의 완벽한 당대전승. 7번에 11번 맞고는 맘 놓고 때려라. 딱 복승식이 10배 나와. 10.0배. 맘 놓고 때려라. 자신있게 때려라. 졌어요. 근데 저는 경주가 끝나고 나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경주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간단했죠. 당대전승에 기승했던 이상학 기수가 말을 100% 묻지 못하고 탔어요. 제가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이상혁 기수가 조시가 떨어진 게 입상을 자꾸 못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 레이스에서는 사실은 당대전승이 자신있게 탔으면요 스마티 문화하고 대가리 싸움하는 경주였어요.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을 했고요. 발주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이제 1번마 삼정불패가 선행을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3번마 동반자의 기적, 그리고 이제 당대 전승이 3선에 발을 붙였어요. 여기까지는 전개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단거리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3번마하고 7번마가 나란히 서 있거든요. 여기서 뭐 실수했냐면 첫 번째, 이렇게 쓸 거면 아예 빼갖고 지금 3번마 뒤에 붙였어요. 1번마 뒤에 붙였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돌면서요. 여기서 확 물렸어야 돼요, 지금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았던 겁니다. 여기서 칩니다. 여기서 치면 무슨 생각이 드냐? 잘 보세요. 말이 이제 약간 외곽으로 빠집니다. 빠지죠? 외상은. 이거는 지금 기세는 올라오는 기세였어요. 완전 잡으러 가는 기세였거든요. 세용이하고 동시에. 쫙 올라오죠, 세용이랑 동시에. 저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걸음이 잡으러 가는 걸음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솔직히 잡을 줄 알았어요. 왜냐, 걸음이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말이 계속 지금 외상을 하는데 채찍은 왼 채찍. 자, 지금 끝날 때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15m 전방에서 이걸 한번 딱 하죠. 그러니까 말이 살짝 내추로 들어가면서 마인차가 쑥 좁혀져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걸요, 진작했어야 돼요. 이거를 100m 남겼을 때 왼채찍을 딱 대다가 이걸 한번 딱 줬어야 돼요. 한번 바꿨어야 돼요. 바꿔서 오른채찍을 때렸잖아요. 그럼 이건 끝난 게임이었어요. 그럼 끝난 게임이었어요. 근데 짧으니까 급했던 거예요.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상혁이가. 3코너를 내려오는 과정 속에 판단을 빨리 했어야 돼요. 이거를 1 뒤에 붙느냐 아니면 3 뒤에 붙느냐. 거기 붙어서 됐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외곽을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외곽에 섰으면은 3, 4코너를 4코너 돌기 전 3, 4코너를 진입하는 부정에 거기서 확 물렸어야 돼요. 확 물려갖고 확 치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 치지도 못하고 뒤에 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외곽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면서 쳐버리니까 말이 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행을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왼손 채찍을 꺼내서 대니까 말의 발 자체가 제대로 바뀌지 못한 상태에서 찢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딱 갈아쥐니까 말이 쓱 들어온단 말이에요. 2분의 1 마신차 돌아버리죠. 마신차가 크게 났으면요 열이나 안 받아요. 2분의 1 마신차 딱 났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양일간 전체 레이스 중에서 제일 뚜껑이 열렸던 경주였습니다. 왜냐? 시원하게 타고 진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2주 동안 그 은밀한 승부가 전부 지금 1-3차로 끝났습니다. 독을 품을게요. 일단 준비했던 4개 레이스는 정리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배당이 나오고 있고 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돌아오는 또 11월 4주차는 이전과는 또 다른 또 내용과 흐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배팅과 예상은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기만을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배당만 누가 잡냐 싸움이 되거든요. 장석은 돈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된 체험 속의 진짜 예상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11월 4주차는 100배, 200배 여러분들 맘 놓고 지를 수 있는 마권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장석은 또 다른 예상을 가지고 11월 4주차 여러분들이 경마를 즐기심에 있어 정말 경마에 대한 묘미를, 경마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돈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장성은 또 알찬 예상 가지고 11월 4주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